북인도의 4,000m 이상부터 만개의 골짜기가 있는데 그 부근에 비전도 종족이 있다. 우리는 그 한 족속인 장족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떠나야 했다. 주위의 모든 환경이 티베트 불교 문화이고 그들의 삶 자체가 종교인 이곳에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종교와 밀접해 있었다. 가도 끝없는 산길을 따라 장족을 향해 10시간가량의 먼 길을 떠난다. 눈에 보이는 이 도로는 왕복 2차선 도로임에도 편도차선처럼 서로 차선을 넘어 추월하기 바쁘다. 건너편에서는 이곳 공사로 인해 가는 내내 대형 덤프트럭이 끊임없이 오는데도 말이다. 실제로도 대형 사고 현장을 몇 번이나 목격하면서 갔고 우리 또한 수십 번의 사고임을 피해가야 했다. 그렇게 도착한 해발 3,700m의 우리가 머물 숙소. 그저 너무나 평온하기만 하다. 하지만 그런 것도 잠시 그 전에 불청객이 찾아오고야 만다. 7월 말에 겪는 고산지대의 맹추위다. 게다가 고산 증세로 형제들이 모두 극심한 고산병에 시달리고 만다. 촬영을 하는 나 또한 요래는 아니었다. 끊임없는 구토와 추위와 두통으로 이곳을 내려가는 날까지 이런 증세는 계속되었다. 다음날 아침 억지로 고산 증세를 감추고 사역 일정을 준비하는 우리들. 아픈 건 아픈 거고 선교는 시작되었다.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사역은 직접적인 복음 전파가 아닌 이곳 현지들과 접촉하여 어울리는 것이었는데 그 중 하나가 교육이었다. 고립된 지역 특성상 교육에 매우 취약해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만남은 바로 이것이다. 방송국도 최근 2년 전에야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하니 그들이 얼마나 견절된 생활을 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과의 두 번째 만남은 바로 가정 방문이었다. 수업으로 만난 14살 쿠조의 집에 가족들을 만나서 친분을 쌓고 정보를 얻어 이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에게 다시 그간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매우 민감한 선교 위험 특성상 사역자들을 선생님으로 부르기로 한다. 야크와 말들을 담장도 없이 길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너무나 평온한 마을이었다. 이곳 풍경은 나무가 없는 민둥산과 푸르른 초록평원에 3층집과 축사만 하나 덩그러니 있는 게 기본이었다. 이 동화 같은 마을의 아름다운 가정집.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그들 티베트 불교의 작은 사원이라고 보일 만큼 엄격하게 꾸며진 방이 온 집집마다 있을 정도니 얼마나 복음에 들어가기 힘든지 짐작할 수 있다. 저 뒤로 선대의 달라이 라마와 또는 높은 불교 지도자들의 사진들이 보인다. 중국인 대학생으로서 티베트 지역으로 선교를 나온 친구로 인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우리는 중국어와 한국어, 영어와 티베트어를 서로 눈치껏 이해하며 커서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 쿠조의 가족과 대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우리가 준비한 티베트너 집은 이 집 사람들의 심한 방언으로 바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계속해서 우리는 조항찌마라는 20살 다른 학생의 집에 방문하기로 한다. 1층이 어두운 이유는 1층은 축사로 쓰고 그 열기로 2층에서 생활하기 때문이다. 먼저 방문한 일행들이 우리를 반긴다. 쿠조 형의 친척집으로서 오빠가 라마로 있는데 이곳에서는 어릴 적부터 라마로 활동한다고 한다. 그로 인해 불교 지도자로서 가족 또한 주변인과 항상 가까이 어울리니 얼마나 그들의 불교 문화가 단단한지 알 수 있다. 게다가 가족 혹은 친척 중에는 거의 한두 명씩 라마가 있다고 하니 정말 놀라울 뿐이다.
원더풀. 되게 잘하는 거 뭔지 알아? Wonderful, amazing, 되게 잘하는 거 amazing. 뭔지 알아? 내가 막 역을 잘 막히잖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해가 금방 저물어가는 가운데 낮에 수업을 함께한 아이들이 하나둘 병으로 모이기 시작한다. 우리가 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건 전도의 존재를 모르고 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온 걸 알면 우리뿐만 아니라 선생님 또한 이 지역에서 추방되어 사역이 매우 곤란해질 것이다. 배웅하던 가운데 어떤 건물에 들어가 마니차를 돌리기 시작하는 아이들. 이것을 한번 돌릴 때마다 수행, 즉 살아생전 공덕을 쌓게 된다고 믿고 돌리는데 요즘은 전기를 이용해 자동으로 돌리기도 한다.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이처럼 불교 문화와 깊숙이 접해있던 것이었다. 지나는 길에 마주친 어르신. 외국인이 전혀 올 일 없는 이곳에 게다가 한류 문화로 친숙해진 한국인을 봐서 매우 반갑기만 하다. 하지만 복음을 전혀 전할 수 없고 그저 인사만 하고 헤어질 뿐이다. 그러던 중 어린 라마 한 명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라마의 신분으로 지내니 그 주변인들과 어린 라마조차 종교의 강한 영향력을 이어받게 되는 것 같다. 그냥 어린 친구가 아닌 라마의 모습을 가깝게 겪으면서 삶 속에 불교 문화가 더해가는 것이었다. 높은 산 너머로 해가 져서 그런지 불과 10분 만에 갑자기 어두워졌다. 공사 차량으로 길을 밝히는 가운데 마을 전체가 정전이 되어 너무나 어둡다.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우리를 차로 마중 나오게 되었다. 아, 아까 그래서 계속 하다 했구나. 감사. 아까 억지로 고산 증세를 버티며 길고 긴 하루가 마무리되어 간다. 가스가 없어 전기로 음식을 데워 먹어야 하는데 정전으로 인해 촛불만 켜고 전기가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이들이 몰려왔다. 대중교통도 없는데 우리들이 2시간을 걸어서 온 길을 말이다. 물론 이들은 고산증이 없어서 더 빠르게 걸을 수가 있다. 이윽고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 우리는 보다시피 전혀 뛰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다. 중국인 대학생들이 사역을 먼저 마치고 떠나는 날이다. 그로 인해 이제 우리끼리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데 아는 영어와 중국어, 티베트어를 총동원하여 수업을 하게 된다. 외람이지만 아이들은 중국어가 완벽한 저 중국 대학생보다 우리의 수업 방식을 더 좋다고 했다. 침략으로 인해 어떻게 보면 적대 관계인 사이인 중국과 티베트 아이들인데 그 침략의 다음 세대인 아이들끼리는 이제 아무것도 모른 채 복음으로 하나 되려 하고 있다. 물론 크리스천인 저 대학생들도 지역 특성상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지는 못하고 있다. 지금의 어린 세대들은 고정관념으로 익숙해진 불교 문화에 벗어날 수가 없다. 하지만 저 어린아이가 성장하고 우리들과 조금씩 인연을 닿게 되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길이 생길 것이다. 언젠간 이 아이가 커서 자립하고 독립하는 시기가 되면 그때가 복음을 전할 시기라면서 아주 오랜 기간을 두고 선생님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섣불리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이 따르긴 하지만 그것을 가정에서 들킬 경우 애를 맞거나 다시는 우리와 접할 수 없다. 또 심할 경우에는 가족과 마을에서 추방당하기도 한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매우 주의를 해야 된다.
티벳에서의 아침. 분주한 가운데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이 마을을 떠나게 된다. 얼마나 높은 지역에 있었던지 구름이 저 아래 보인다. 주위에 보이는 깃발들은 마리차와 동일하게 저 깃발이 휘날릴 때마다 자신들의 공덕이 쌓인다고 믿고 저렇게 걸어놓은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인데 이렇게 쓰레기처럼 모든 곳을 덮고 있다.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모두 전해져 그들의 복음이 온전히 받아들여질 때 저 수많은 깃발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들이 함께한 티벳에서의 7일. 티벳에서의 사역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티벳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티벳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2000년 동안 지내왔고 라마불교를 믿지만 hindu쌤의 기도 제목과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티벳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알게 되었다. 이사에 나온 말씀이 생각났다.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폐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티벳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렸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을 잊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것도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계신다. 자, 딴딴딴. 시작. 딴딴딴딴딴딴.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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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